AI로 무당을 구현해보고 무당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연구하고 있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카이스트에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걸 하냐, 연구비로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안녕하세요. 카이스트가 쉽게 풀어주는 과학, 여러분의 지식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팟카이스트 MC 조승연입니다. 여러분은 디자인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예쁜 제품이나 감각적인 브랜드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만나볼 디자인은 조금 다릅니다. 팬데믹 속에서 의료 현장을 위한 이동형 음압병동, AI와 무속신앙을 결합한 AI 신당, 그리고 10년 후에 나와 직접 대화하게 만드는 미래기술까지 기술과 인간, 그리고 감정의 경험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계신 분인데요. 오늘은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남택진 교수님과 함께 AI 시대 디자인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에서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남택진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카이스트에는 아직도 공대를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카이스트에 산업디자인학과도 있었어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카이스트에 산업디자인학과가 있는 이유 궁금합니다. 과학기술이 진정 사람들한테 빛을 발하려면 사람들에게 잘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하는 디자인은 사람들을 깊게 이해해서 과학기술이 잘 응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야라서 카이스트에 산업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원래 디자인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사람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를 다 이해해야 되는 분야인 거네요. 카이스트는 과학기술에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진 디자인 학과다. 그런 측면에서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 여기에 미적인 감각까지 더해야 되는데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가 그 어려운 네 가지를 모두 다 실행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은퇴하신 정경원 교수님이 미국에는 이제 산업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데 바늘부터 우주선까지 다 만들어내는 그런 전문가야. 레이먼드 로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산업 디자이너인데 그분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게 멋진 직업이다. 그런 사람을 배출하는 학과가 될 거야. 미국에서 컴퓨터 응용 디자인, 소위 이제 CAD라고 하는데 CAD와 컴퓨터 그래픽스를 부임하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 이제 디자인을 컴퓨터를 활용해서 잘 할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보여주시면서 불러서 일도 시키고 장비도 사용하게 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손으로 그냥 단순히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해서 생각을 표현하고 건물도 만들고 제품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공부해보기가 잘한 분야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학생 당시에는 컴퓨터가 이제 막 시작됐던 단계였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컴퓨터로 내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더 재밌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교수님 대표 연구하면 코로나 시기에 이동형 음압병동 이 이야기를 빠놓을 수가 없잖아요. 당시에 코로나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긴급했는데 처음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궁금합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학교 차원에서 위급한 상황에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기획을 할 때 이 기획은 산업디자인학과의 교수님들이 혹은 연구진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또 아무래도 산업공학과에는 분석적인 접근을 하는데 저희는 뭔가를 만들고 시도하고 하는 분야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 과의 역할을 맡게 됐고 카이스트에서 그때 당시 필요한 거는 방역 제품들 위주였는데 방역 제품 중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증 환자를 위한 음압 병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격리해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리드하기에는 그냥 학과장이 그냥 하라. 그래서 제가 하게 됐고 여러 교수님들이 또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그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의료 장비나 병동 시스템은 개발부터 운영까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최소 몇 년이 걸리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프로젝트는 사용자 연구부터 임상 실제 운영까지 6개월 만에 진행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차원에서 총장님, 부총장님, 사업단장님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주셨던 게 1차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명확한 요구 조건이나 요구사항
증상이 없어도 막연한 상태에서 그냥 만들어보는 훈련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평소에 저희가 해왔던 그런 훈련이 그 프로젝트하고 조금 잘 맞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짧은 시간에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겸손하시게 외부 프레셔 이런 것도 작용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이 일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실력이 뒷받침이 되시니까 6개월 만에 이런 운영까지가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수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상이 있죠. 세계 최대 규모의 공모전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제품 디자인 부분의 대상을 수여받으셨잖아요. 연구자로서도 굉장히 뜻깊은 순간이셨을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가 교수님 연구 인생에 남긴 뜻 그리고 보람도 궁금합니다. 저희 과에도 디자인에 필요한 이론이나 지식을 주로 집중해서 연구하고 초점을 두는 분도 계시고 일반인들이 잘 아시는 새로운 걸 만들고 그걸로 선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주로 이론이나 연구를 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또 우연히 실생활과 밀접한 프로젝트를 하고 디자인 전문가들이 경쟁하는 그런 상에서 최고상을 여러 부분에서 동시에 받다 보니까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과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많이 체감하게 됐고요. 학생들하고 연구팀하고 같이 해서 좋은 평가도 해주셔서 좀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산업 디자인이라는 게 단순히 일반 디자인과 다르게 미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기술과 인간의 공통을 결합한 내용이다라는 것 때문에도 더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팬데믹 이후에도 이때의 경험이 현재 연구 방향이나 학생분들의 교육하실 때 어떤 영향을 줬을지 궁금한데요. 실생활에 실용화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고 그 사례가 연구의 하나의 일부분이 되는 선순환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디자인에 연구하는 부분과 실제 디자인을 해내는 실물을 어떻게 조화롭게 합치느냐 특별히 관심이 좀 많아졌고요. 헬스케어 안에서도 음압병동 같은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재활을 위한 웨어러블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정신건강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기기라든지 혹은 소프트웨어라든지 저희가 관심 분야가 사람들의 어떤 헬스케어나 웰빙과 관련된 연구 주제가 관심이 생기고 최근에도 그런 연구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연구 중에 하나가 또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있었습니다. AI와 무속신앙을 결합한 샤마인이었는데요. 처음에 AI 신당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주변의 시선이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AI로 무당을 구현해보고 무당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연구하고 있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카이스트에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걸 하냐, 연구비로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반응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AI와 무속신앙의 결합은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요. 인간과 AI의 관계 속에서 무속이라는 방식을 더해야겠다 생각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저희는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대로 탐색을 해서 그게 주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사물이 하드웨어적으로만 존재하는데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면 소위 이제 똑똑해진다면 혹은 의식이 생긴다면 심지어는 영혼이 있다면 그거는 어떤 모습일까를 많이 생각해 왔어요. 사람보다 더 우월해지면 혹은 우리가 느끼기에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제품이 되면 사람들은 그 제품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연구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대상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의지하는 대상이 종교에서 본 메시아 같은 존재가 사실은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인데 그런 주제를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고 해서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있을까라고 상상을 하다가 우리가 친근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의지하기도 하고 위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재미로 써보기도 하는 무속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재밌겠다.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철학관에. 저가 이제 많이 물어봤죠. 어떤 분들이 오시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거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 친구들 보면 제미나이나 챗 GPT 같은 AI한테 자료 조사뿐만 아니라 연애 상담, 고민을 많이 털어놓기도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 현상이 변화가 많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사람들의 유대나 깊게 이야기하는 고민을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거나 너무 프로페셔널이 좀 딱딱해지거나 돈을 내고 받아야 된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역으로 그게 좀 많아지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들고요. 정신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라든지 다른 카운슬링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체감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신기한 AI 전시를 넘어서서 인간이 이 AI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느꼈거든요. 교수님께서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대할까 였는데, 처음에는 가볍게 재미삼아 질문을 하는데 점점 그게 반복되면서 깊은 이야기들, 정말 중요한 결정이 되는 질문을 하고서 거기에 조언을 또 받아가고, 그래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사적인 질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좀 편안함도 있는,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리의식이나 책임의식도 생기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 단계는 또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여전히 듣고 싶은 걸 듣고 그냥 판단하지 않았나?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윤리의식이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술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AI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도 윤리의식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저와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너무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나만의 판단과 기준으로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또 최근에는 10년 후의 나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미래추억 스튜디오 프로젝트인데요. 과학축제 현장에서도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예요?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Reminiscence of Futures라고 미래들의 추억들인데요. 미래인데 또 추억은 과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미래 추억인지 궁금해요. 하나의 미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미래들의 추억들인데요. 사진관에 가면 사진사와 대화를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현재 고민이 뭔지,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정보를 물으면 그 사진관 사진사가 나의 10년 후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후에 나를 만나러 입장을 하는 그 터널이 있습니다. 만나기 직전에 시간 여행하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 시간 여행 효과가 끝나고 나면 미래의 나가 이제 등장을 하고 짧은 5개 정도의 질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답이 나에 대한 조언일 수도 있고 미래의 너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대화를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기념품을 받게 되는데, 그 기념품이 10년 후 미래의 나가 기억할 만한 순간을 네컷 사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사진에 나오는 장면은 사실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미래의 내가 생각하는 추억이기 때문에 미래 추억을 만들어주는 사진관이라는 의미를 잡았습니다. 왜 추억이라는 단어가 들어갈까 했는데 미래의 나와 마주한 시간이 추억이 됐네요. 뭔가 한 편의 영화를 에피소드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미래의 얼굴만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와 직접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목소리나 말투 같은 부분은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촬영을 합니다, 내 모습을. 그리고 내가 대화를 하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나의 얼굴을 우선 에이징화하는 AI 기술을 씁니다. 말을 하는 때와 들을 때 포즈가 좀 다르잖아요. 비디오를 최근에 AI 기술을 활용해서 만드는 목소리 같은 경우도 아까 그런 대화 내에서 톤이나 피치나 성조라고 그런 걸 조정해서 그 목소리를 가지고 텍스트를 쓰면 텍스트 스피치 기술로 그 목소리화된 말로 하는 보이스 클로닝이라는 기술을 실시간으로 이제 어른 목소리처럼 만든 다음에 그 목소리의 색깔로 텍스트 스피치를 써서 말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 안에 그런 부분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외모나 아니면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로 쉽게 되지만, 사실은 나의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를 인격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냥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썼던 방법은 사실은 이제 거기에 숨어 있는 내용이 사실은 이제 AI 신당에 썼던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AI 신당이 그 LLM이 예측한 사주가 있잖아요. 운명적인 요소를 우선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긴 질문에 에서는 예를 들어 부모님들의 기대나 지인들은 너는 아마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든지, 아, 난 이런 걸 꼭 이루고 싶어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야 즉흥적인 사람이야 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해서 마지막에 또 운명적인 요소나 랜덤한 요소들을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퍼센티지를 나눠서 섞습니다. 섞은 내용을 가지고 LLM을 예측을 하는 거죠. 미래들의 추억들이라는 이유가 하나의 미래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10년 후에 가장 확률적으로 높을 것 같은 인물도 저희가 만나게 하지만
엉뚱한 사람, 완전 좀 의외의 혹은 이상적인 미래의 자아, 새 자아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저희 연구였어요. 그래서 10년 후에 나의 인격체를 만들어서 그 인격체를 저희는 이제 포소나라고 그러는데 그 포소나와 연관된 어떤 외모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10년 후 나를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계획적인 설계를 거쳐서 미래의 나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셨네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그런 생생한 반응을 봤을 때 더 보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AI 시대 흐름을 보면 생성형 AI의 등장 때문에 디자인 업계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크게 달라질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뭐 디자인 업계도 스케치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만들어준다거나 기본적인 템플릿에 넣으면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예측은 좀 힘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더 중요해질까? 소프트웨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학생들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 굉장히 밀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AI가 확률적으로 될 것 같은 미래들만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 신당이나 미래추억 사진관 같은 프로젝트는 평범하게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라 좀 삐딱한 시선이나 넓은 퍼스펙티브로 봤을 때 볼 수 있는 미래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미래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미래들을 상상해보고 그 미래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평가해보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외의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는 여전히 인간의 몫인 것 같아요. 상상하는 능력도 여전히 필요할 것 같고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하는 모호한 문제들에서는 아직 사람들이 해야 될 때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를 잘 정의해야 되고 가치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을 실행해야 되고 디자인에서도 그 부분을 집중을 한다면 잠재성이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기술보다는 결국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면 뭐라고 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평생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이 좋은 디자인일까? 다른 분야에서도 좋은 컨텐츠 혹은 좋은 영화가 무슨 좋은 영화일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영화 혹은 제품, 그게 좋은 디자인이야. 혹은 좋음이라는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 특성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게 좋은데 사람들이 잘 알아주든 아니든, 그럼 예를 들면 영화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영화인데 1000만 관객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영화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고, 혹은 체계적인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따라하면 좋은 디자인이 나올 거야. 예를 들면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숨어있는 니즈를 잘 해결해주는 해결안을 내면 좋은 디자인이 나와. 이런 식으로 방법적으로 따라가면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만 옳다라기보다 복합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약간 구슬 꿰기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값도 싸고 기능도 충실히 해주고 효율도 높아야 되고 사용하기도 편해야 되고 감성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의미도 좋아야 되고 독창적이게 되고 6, 7개 정도의 구슬들이 하나의 어떤 이야기에 잘 꿰어져 있으면 좋은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입장에서 기술에서 성능에서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는 게 좋은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그 좋은 디자인이란 정의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는 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을 보면서 산업디자인학과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산업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AI 시대에 꼭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AI가 예전에 디자이너만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역량을 많이 키워줬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디자인과 학생들이 라이브 코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AI로 뭔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지 3D를 만들 때도 훨씬 더 빠른 시간 효율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문가들과 같이 해야지만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렇게 툴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걸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감독형 디자이너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떤 문제를 찾고 결과물이라는 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통합하는, 이제 그게 디자이너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사회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 내에서도 세분화가 돼 있고 개발자, 기획자, 마케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점점 더 그 역할들이 교집합이 많아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있거든요. 저희처럼 융합공학에 가까운 디자인을 하는 통합 디자인 전문가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중에 하나의 좁은 어떤 디자인 역량도 필요하지만 디렉터와 같은 역량을 키워놓으면 새로운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툴을 잘 활용하는 걸 넘어서서 전반적인 걸 내가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교수님께서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분야나 연구 방향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새롭게 한다기보다 디자인하는 방법을 고도화하고 연구를 잘해서 지식체계를 잘 쌓아놓고 그 지식체계를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미래의 세상을 잘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관련된 연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인간은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변화와 유한성이 인간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라이프 스테이지별로 느끼는 웰빙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웰빙을 충분히 누리고 죽을 때까지 잘 마무리하는, 진정한 의미의 잘 존재하기 위한 사물이 될지 시스템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연구들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작품들을 보면 항상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인간 중심의 내용을 고민하시는 부분에서 교수님의 연구 방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디자인이라는 게 단순히 무언가를 아름답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 기술과 인간 사이의 경험을 설계하는 작업이라는 걸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생명을 위한 디자인부터 AI와 인간의 관계를 연구한 샤마인, 그리고 미래의 나를 만나게 하는 미래추억 스튜디오까지 AI 기술이 점점 더 인간 가까이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경험과 감정을 새롭게 디자인하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교수님, 오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전혀 그래 보이지 않으셨는데요? 사실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편하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즐기면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하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남택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